김민아의 시사 위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사위키 첫 번째 항목은요. 이 정치자금법이 뭐길래인데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극 이후에 이 정치자금법을 고쳐야 된다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맥락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고치자는 거죠? 이게 이제 현행 정치자금법이 새롭게 국회의원이 되려는 정치 신인이나 낙선을 했지만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정치인에게는 정치자금 모금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검은 돈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된다 이런 거거든요. 예. 지금 법에 의하면 현직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개설을 해서 개인에게 연간 1억 5천만 원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이제 더 2배를 더 모금할 수 있는 그래서 3억까지 모금할 수 있는 이런 건데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선거 때 후보 등록을 하는 거 외에는 지금 정치자금 모금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네. 다만 이제 2017년에 이제 법이 바뀌어서 중앙당 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모은 중앙당 후원금을 선거 기간 동안에 이 후보자가 교부받을 수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정치 신인 또 낙선하고 다시 도전하는 사람한테는 불리하다 이거래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런 법이 생겨난 배경도 좀 분석해 주시면. 이 차떼기로 대표되는 이제 2002년 대선 이후에 이 대선 자금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직접적 원인인데요. 아무 돈이나 아무렇게나 받는 정치 문화가 문제다 이런 차원에서 2004년에 오세훈 의원이 오늘날의 이제 정치자금법을 발의를 해서 이게 통과가 된 것이죠. 네. 여기에는 앞서 설명드린 부분 외에도 지구당을 폐지하고 운영을 금지한다 이 조항도 있는데요. 이런 좀 제한들이 사실상 지역 활동에 이제 밀착하고자 하는 소수 정당에게는 좀 족쇄처럼 작용해 왔다 이런 비판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법을 개정하자는 겁니까? 예를 들면 단체나 법인의 경우에는 좀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게 하자 대신에 좀 투명성을 높이자 이런 이제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대법원 판결 중에 노동조합 집행부가 조합원들에게 기부금을 모은 다음에 이걸 이제 그 정당에 낸 것도 단체가 불법 정치자금을 낸 걸로 봐서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들이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허용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건데요. 하지만 법을 이렇게 개정할 경우에도 이 정경유착이나 입법 로비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좀 지적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도 편법으로 피해가는 방법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일명 이제 쪼개기 후원인데요. 지금 법에 의하면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하고 한 번에 10만 원씩 연간 120만 원 이하 이 경우에는 익명으로도 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 사실상 단체가 정치자금을 조달을 한 이후에 이걸 여러 사람의 명의로 나눠서 후원금 계좌에 입금을 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런 사례가 있었죠. 이전 정권에서는 이제 전국 청원경찰 친목협의회 일명 청목회가 이 청원경찰법 개정을 위해서 이제 쪼개기 후원을 했다가 처벌받은 사례가 있고요. 맞아요. 또 이번에 드루킹 사건에서도 경공모가 김경수 지사 등에게 이제 쪼개기 후원을 했다 이런 의혹이 또 나온 바 있습니다. 이걸 이제 기업도 악용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KT가 거의 100명에 달하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쪼개기 후원을 했다 이 의혹에 휘말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자금법의 문제 좀 고칠 필요도 있는데 고치면 또 부작용도 우려되고 진퇴양난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죽하면 김영란법처럼 좀 극약 처방이 등장을 했겠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인데 이 돈 안 드는 정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려면 단지 법만 고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문화 자체가 좀 더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있겠는데요. 다만 최근 사건과는 관계없이 선거 공영제는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방안은 좀 모색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15% 득표는 전액 선거 비용을 보존해주고 10% 득표는 반액만 보존해주는데 예. 이게 결국 이제 거대 정당에만 유리한 방식이라는 지적이 또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국민 세금이 더 투입이 돼야 될 그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충분한 고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쉽게 결론 내릴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더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의 정면 충돌 이 점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하극상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서 상당히 심각한데 오늘까지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아주 언쟁까지 나왔잖아요. 이 국회 국방위에서 송영무 장관이 이제 기무사 문건을 왜 뒤늦게야 보고를 했는가, 그리고 이 기무사 문건의 어떤 심각성 이것을 제대로 인지를 했는가, 이게 이제 논란이 됐는데요. 이 자리에 출석한 국방부 담당 기무부대장인 민병삼 대령이 송영무 장관이
이번 달 초에 있었던 간담회에서 기무사 문건은 뭐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렇게 폭로를 해서 화제였습니다. 네. 송영무 장관은 곧바로 이 말은 거짓말이라면서 반박을 했는데요. 또 송영무 장관은 이석구 기무사령관하고도 이 개헌 문건을 보고할 당시의 어떤 정황에 대해서 논쟁을 또 벌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당시 장관의 발언 내용을 확인했다면서요. 이 국회가 오늘 확인했다고 하는 거는요. 이 민병삼 대령이 회의에 참석을 해서 송영무 장관 발언을 자필 메모를 한 게 있는데 이걸 다시 PC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아하. 당연히 이 문건에는 민병삼 대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써 있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 써 있기는 뭐라고 써 있어요? 송영무 장관이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기 바란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위수령 검토 문건 중에 수방사 문건이 수류탄급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면 기무사 검토 문건은 폭탄급인데 기무사에서 이철희 의원에게 왜 주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내용도 있고 예. 기무부대 요원들이 청와대나 국회를 대상으로 장관 지휘권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많은데 용인할 수 없다. 그래서 기무사를 개혁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내용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 허락 없이 문건 유출한 걸 질책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런 얘기인 건데요. 좀 이런 점도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조직의 특성상 상관이 뭐 그랬다 이렇게 그랬더라도 아니라고 하는데 웬만한 뭐 갈등을 이렇게 드러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이런 사태에 이른 것은 기무사가 군개혁 여론 앞에서 좀 조직적인 위기감을 지금 강하게 느끼기 때문이 아니겠냐라는 건데요. 예. 이런 맥락에서 좀 보고서에 나온 송영무 장관 발언을 해석을 하면 결국 기무사가 좀 너무 강한 개혁을 피하기 위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개헌 문건을 자발적으로 제출했는데 뭐 문제의식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본인 말대로 정부적 판단 때문인지 반응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청와대나 국회에 자체적으로 뭐 다시 자진납세를 했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장관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일단 국회 국방위 논의와는 별개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이 오후에 회동을 갖고 합의를 한 바가 있는데요.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면 그다음에 국회 국방위와 협의해서 문건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건데 아마 여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 국방위에서는 입시름이 오고 갈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특별수사단은 기무사 압수수색 했다면서요?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기무사령부 본부의 개헌 문건 작성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이 압수수색 대상에는 문건 당시에 3처장으로 이 태스크포스, 이 문건 관련 태스크포스를 총괄한 소광원 참모장, 그리고 기우진 5처장 등이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예. 또 특수단은 기우진 5처장을 오늘 소환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곧 소광원 참모장도 소환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우선 그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시사위키 세 번째 항목은요? 여의도의 꿈 1위로 해봤는데요. 이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갑자기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 지난 10일 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를 통째로 재개발하고 이 서울역과 용산역 사이에 철로는 지하화를 한 다음에 이 공간에다가 쇼핑센터, 공원, 그리고 회의, 관광, 전시, 이벤트 시설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23일 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을 해서 대규모 개발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긴밀히 논의해야 한다라면서 이걸 좀 부정적으로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에 대해서 오늘 박원순 시장이 뭐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게 뭔가 전체적인 계획을 세운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지 어느 날 아침에 당장 뭐 다 개발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면서 좀 한 발 물러서는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여의도 개발 계획은 유효하다. 이 점도 재확인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 박원순 시장 발언 이후에 좀 급반응을 보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23일에 여의도와 용산의 경우에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좀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실제 또 관련 기관들의 발표 등을 보면은 김현미 장관 주장에 근거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보도에 의하면은 여의도와 용산의 주요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지금 1억에서 2억 정도 가격이 좀 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걸 몰랐을까요? 왜 박원순 시장은 이런 발언을 미리 했을까요?
이 원래 뭔가 이제 기존의 집단 개발과는 다른 방식을 추진하겠다. 이게 좀 박원순 시장의 주장이었고 그게 이제 도시재생 뭐 이런 걸로 좀 나타났기 때문에 왜 이런 발언을 한 거냐 좀 의아한 대목이 있는데요. 그렇죠. 박원순 시장 말대로 좀 단순한 해프닝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삼선 시장의 다음 계획은 대권 도전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고려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또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좀 서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대규모 사업을 남긴 게 지금 없지 않느냐 이런 좀 약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죠. 대선은 뭐 아직 멀었는데 벌써 그거랑 연결시키는 게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건 좀 과도한 해석이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민생 문제로 정부가 이제 고민이 많은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꿈틀거리니까 여기에 놀라서 좀 선제 대응을 세게 한 걸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도시계획은 원칙적으로는 서울시 소관인 것이고 특히 용산역, 서울역 일대 개발의 경우에는 국토부하고 코레일하고 사전협의가 없으면 이거는 발표조차 못하는 것인데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미 사전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또 서울시 설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봐서 상황 파악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일단 이미 쟁점이 됐고 부동산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면 또 시간을 오래 끄는 게 꼭 능사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부와 서울시가 같이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하는 그런 방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